안녕하세요.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그러니까 11월 14일부터 18일이죠. 미국 자산 시장을 점검해보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호재가 이제 뭐 있고 악재가 있는데, 호재는 S&P 500 기업이 약 한 95%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. 500개 중에. 그러니까 이제 480개 정도 실적 발표를 했다는 얘기죠. 근데 68% 깜짝 실적이에요. 또 소매 판매액이 10월이죠. 9월 대비 1.3% 증가. 이것도 서프라이즈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예상보다는 좋다라는 얘기인데, 경제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 실적도 서프라이즈, 소매 판매액도 서프라이즈. 그렇다면 이제 4분기 성장률도 뭐 실적이 또 서프라이즈 나올 거 아니냐라는 우리가 기대도 해볼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유가도 골만삭스입니까? 일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연말까지 뭐 110불 얘기했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가 95불 고점으로 해가 상하로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, 지금까지는 포유 환율 연구소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뭐 또 물가 안정에도 영향을 주겠죠. 특히 수기호는 전 산업의 생산 원가니까 생산 원가에도 낮아지는 그 요인이 되니까 또 기업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. 다만 이제 석유 생산 업체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죠. 그래 호재를 보면 경제 현장보다 더 유능한 경제 이론도 없고, 유능한 경제 전문가도 없고, 또 경제 현장보다 위대한 경제 이론도 없다 라는 얘기를 또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뜻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악재가 이제 아마존 등 이제 빅테크 기업이 구조조정 지속하고 있죠. 뭐 아마존은 지금은 뭐 13% 정도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고, 나머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인원 감원을 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국 실업률에는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 같고, 그러니까 이것이 호재이면서 악재 성격도 있어요. 우선 악재를 하면 하이트 칼라 실업자는 증가하죠. 그분들이 또 보수 임금이 높은 사람들이니까. 근데 또 호재는 뭐냐 하면 그 재무구조 개선 측면에서 호재죠. 왜냐면 인건비가 하이트 칼라들이 인건비가 높는데, 그런데 구조조정을 해버렸으니까 재무구조 개선에 뭐 기여를 하죠. 그러니까 여태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는 악재라는 거죠. 재무구조가 악화되니까. 그런데 구조조정을 한 자체로는 향후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니까 호재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기준금리 고점을 과거 5%대 내지는 그 이하에서 5.25%로 상향 조정했고, 일부 연준 매파위원은 뭐 7.0%까지도 언급하는 분이 있었어요. 물론 한 분이 7.0%까지 언급한다고 해가 7.0%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. 다수결 원칙이니까. 근데 다수는 5.25% 정도는 뭐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 기준금리 고점을.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악재일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물가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도 되니까, 또 물가 상승률과 금리를 또 같이 봐야 되니까,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, 우려하는 만큼은 악재는 아닐 거다. 그것이 3분기 성장률, 그걸 반영하고 있죠. 높아진 기준금리, 그리고 물가 고행진 다 반영하고 있죠. 3분기 성장률은. 그 다음에 3분기도 아직 뭐 끝은 안 났지만은 10월 소비 소매 판매액을 보면 높아진 기준금리와
물가 고공행진 모두 반영해가 그 서프라이즈거든요. 그러면 11월도 비슷할 거다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이에요. 그렇다 하면 이제 뭐 악재, 지나치게 악재를 부각시킨 결과 현장은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. 그래서 성장률도 서프라이즈, 그 다음에 S&P 500 기업 뭐 70%, 약 70%죠. 깜짝 실적. 그 다음에 소매 판매액 10월 최근치죠. 이것도 뭐 서프라이즈.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그 악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건 아니냐. 경제 현장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죠. 그 다음에 코인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또 관련 기업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. 그런데 또 가상자산 공매도자는 뭐 기관 투자자 중에도 공매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. 헤지펀드 중에서도 가상자산 공매도한 헤지펀드가 있을 거고, 그러니까 그런 쪽은 돈 벌었죠. 뭐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거고 헤지펀드에. 그러니까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소비 여력이 또 생겼다. 가상자산 공매도 해가지고 돈 벌었으니까.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훼손되지 않고 있다. 아직까지는. 다만 이제 미국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 중이에요. 부동산 대부분이 그 모기지 금리를 이용하는데 지난해까지는 금리가 낮았잖아요. 그런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모기지 금리가 뭐 6% 이상까지 올라와 버렸으니까 미국도 뭐 7%대 육박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신규 주택 이제 수요가 감소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주택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뭐 시차를 두고는 또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. 얼마나 이제 그 빠른 속도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그렇게까지 다른 나라와 달리 빠른 속도는 아닌 것 같다. 그러면 또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뭐 호재라고 하면 돈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서 정시로 이동하는 거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다. 왜냐하면 500기업, S&P 500기업이 실적 서프라이즈니까 약 70%가, 그 다음에 소매 판매액을 보더라도 뭐 서프라이즈. 그러니까 큰 문제 없는 것 같다. 아직까지는. 오히려 그러면 돈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서 정시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아니냐. 4분기 성장률 좋고 영업실적도 나쁘지 않다면 또 1분기에 뭐 4분기가 좋은데 1분기에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.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뭐 연초 같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 한. 그렇다고 하면 내년 1분기도 뭐 2분기까지는 뭐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렇다고 하면 돈이 부동산 시장에서 정시로 이동할 수 있고 연말 랠리도 가능하다.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악재 중에서도 호재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. 그러니까 그 영업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다. 악재만 부각시키는 사람이 예상하는 만큼 영업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. 성장률도. 그러니까 악재를 뭐 정시가 이겨내고 있죠. 지금 지난주 뭐 여러 가지 악재, 금리 뭐 7%까지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 구조조정이 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를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연말 랠리가 계속 기대할 수 있는 환경 아니냐. 그래서 다음 주 정시는 이제는 오히려 지난 정시보다는 좀 나아질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